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13% 상승한 42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여태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대에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오늘은 살짝 상승 추세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만약이라도 내일 다시 양봉이 나와준다면 여기 상승 추세대 위에 안착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만 살짝 이렇게 기간 조정 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옆으로 살짝 기간 조정 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행인 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밑꼬리가 달렸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무상증자한 종목들이 있죠. 뭐 셀리버리도 그렇고 동구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무상증자 이후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가기보다는 가격 조정 쪽으로 갔는데 LB는 일단 아직은 상승 추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기간 조정 쪽으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걔네보다는 일단 수급이 나은 모습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기 악재 해소하기 위해서 주주가치 제고 위한 무증 카드의 전략이 사실은 어저께 약발이 다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요. 일단 잘 지켜내주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젠 뭐 다 잘 아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LB 관련주 중에서 뭐 다 보셨겠지만 가장 좋은 게 넥사죠. 최근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넥사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나노젠 백신 건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B 관련주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게 엘생이죠. 엘생, LB는 둘 다 마찬가지인데 무증 관련 주죠. 어찌되었건 LB보다는 엘생이 좀 더 강한 모습이에요. 세밀하게 보시면 LB는 이렇게 파란색인데 얘는 또 빨간색의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엘생이 LB보다는 같은 무증 관련주로 엮이지만서도 좀 더 나은 수급 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LB, 그 다음은 이제 LJ, 엘파 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어떤 뉴스가 나오지가 않았죠. LB도 그렇고 엘생도 그렇고 LB 관련주에서 특별한 뉴스가 없음에도 엘생도 그렇고 LB도 그렇고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게 일단은 기대를 좀 더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무증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216 사태였죠. 그리고 216 사태는 모 기자의 HLB 허위 공시 기사로 불거졌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사안은 이렇게 폭로되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시장에 노출되게 되었고요. LB만 놓고 본다면 시총 2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개인들의 피해도 있었고요. 바이오 투심 악화도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들은 헤지펀드,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언론의 금피아를 의심하고 있죠. 그리고 증선이가 개최되면 금감원 그리고 조땡땡 이땡땡 기자를 민형사 고발할 예정인데요. 최근 세간에서 가장 시끄러운 뉴스가 LH 사건이죠. 미리 대형 호재를 알고 있고 그 전에 쿵짝쿵짝해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운 사건인데요. 우리 주주들은 LH 사건에서 이번 216 사태와 비슷한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216 사태 발생의 시작인 이땡땡 기자는 최근 금감원에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 부국장을 변호해주는 기사까지 냈는데 이렇게 이땡땡 기자는 남의 억울한 일은 잘 보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정의감에 불타서요. 그런데 어떻게 20만 주주, 우리 LB 주주의 억울한 일에는 그렇게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입 싹 닫고 조용히 계시는 건 왜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어쨌든 금융감독기관은 왜 언론에 노출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증선이가 연기되고 있는지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과의 얘기도 없는데요. 금융시장 질서는 과연 누가 지킬지 좀 그러네요. 자기들 밥그릇 싸움인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주 업무인 금융시장 질서 교란
방지에는 가만히 계시는 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기사는 제가 지난번에 텔레그램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거기 목적이 우리 주주들이 HLB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은 어떤 외풍에도 잘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자세히 HLB라는 그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텔레그램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기재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많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하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를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LH 땅 투기만 문제인가? 거래소 금감원도 불법 거래가 판친다라는 내용인데, 소제목을 좀 보시면요. 여기 국회의원이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금융당국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이 급증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만큼 더 늘었더라. 금감원 직원들은 19년에 12건이어서 3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더라.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가 있어야 더 증가하더라. 본인들이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쳐버리더라. 대부분 경징계하고 있다. 수익은 오르모중이고 제대로 밝히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밝혀보자라는 뉴스입니다. 시총 2,000조 원까지 팽창한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금융당국 직원들도 내부 규정을 어기고 차명 또는 복수 계좌를 이용한 투자를 하다가 대거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뭐 비슷합니다. LH 사태랑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을 감독할 금융당국 일부 직원들도 불법 거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적발된 거래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는커녕 대부분 주의, 가태료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징계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시장처럼 자산 시장의 한 축인 자본시장도 불공정 거래를 들여다보고 불법 투자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한 금융시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최선봉에 현재 우리 LB 주주들이 나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도 구해서 고소 고발 예정에 있지요. 금융당국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자본시장의 경찰인 금감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들 가운데 자본시장법과 임직원 투자거래 신고 규정을 거래하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만 31명인데 이거는 2019년 대비 2.5배가 증가한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자본시장을 감시할 최종 감독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발되지 않은 암수거래가 조직 내에서 더 많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경찰,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한 금감원을 조사할 기관은 사실상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뿐이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국민청원을 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국민청원도 좋긴 한데 정족수가 인원수가 미달되면은 사실 답변을 안 내놓잖아요. 근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의뢰를 하자라고 하신 분도 그 당시 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글쎄 다시 한번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번 LB 사태로, 그래서 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금융감독 내부, 그리고 헤지펀드, 그리고 과연 언론이랑 이 세 당사자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교란한 건 아닌지라는 게 사실 지금 상당히 의문이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민형사로 일단 고소를 하니까 플러스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금융당국이 내부에서 적발된 불법 위협 거래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로 면죄부를 준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금감원은 2012년 내부거래 규정을 위반해 거래하다 적발된 직원 12명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했는지, 투기 수익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 자체 조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감사원 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한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적발 건수가 큰 차이를 보고 있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탐욕스러운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 개탄스럽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글쎄 우리 주주들은 이번에 216 사태로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인데요. 글쎄
깨끗한 금융시장 질서를 우리 금융감독기관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들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대체 왜 알려지면 안 되는 사건들이 현재 시장에 알려지게 돼서 시총 2조가 증발하게 되었고요. 물론 회사에서는 이제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꺼내서 단기 악재는 해소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은 피해자들도 발생을 했죠. 어찌되었건 깨끗한 금융시장 질서를 금융기관이 다시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자체적으로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투자자들이 나서서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크게 보시면 나름 사실 어저께 좀 불안했던 게 무상증자 이슈가 끝났으니까 다시 도로아미 탑을 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한숨을 좀 놓은 모습, 그리고 특별한 뉴스가 없음에도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황사가 많다고 하니까 건강 더 유의하시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